장단기 금리가 역전된다는데 뭔 말이야 이게? 아니 그래서 내년도 증시는 어떻게 되는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분짜리 유튜브 40분짜리 브리핑 사짜튜브입니다. 오늘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름부터가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내년도 증시 전망은 이를 통해서 한번 바라볼 때 어떠한가까지 조심스럽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장단기 금리의 차이, 이 의미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장기금리와 단기금리, 단기금리와 장기금리의 차이를 장단기 금리의 차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겠죠. 예적금 금리만 봐도 더 주잖아요. 그런데 둘의 차이가 좁혀지다가 역전되는 현상을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경기 확장기에서 경기 침체기로 전환하는 시기에 보통 나온다고 알려집니다. 자,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이가 줄어들거나 또 역전되는 시점에는 침체기로 접어들잖아요. 일부 현금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금리가 역전되는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입니다. 자, 지금처럼 경기 활황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사실 우리가 체감은 안 되지만 지금 경기는 활황입니다. 인플레 압력이 커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보면 알아요. 생산자 물가가 13년 최대 상승이다. 생산자 물가가 최대폭이다. 인플레 불붙인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금리 인상 재촉한다. 미국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급등한다. 전부 다 이런 기사뿐이에요. 인플레 압력이 커지면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앙은행은 테이퍼링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됩니다. 인상 계획을 미국도 내놨죠. 내년에 3번 한다고요. 긴축적인 통화정책으로 본격적으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처럼 기준금리를 한 해에 3번 이상 하고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시사를 계속하는 국면에서는 단기금리의 상승 속도가 장기금리의 상승 속도보다 빨라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장단기 금리가 자연스럽게 역전이 되는 거고요. 단기 금리는 왜냐면 향후 팔아야 하는 빠른 미래 금리를 설정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시장 예측득이 작용을 하면 더 빠르고 강하게 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를 올리는 등의 긴축재정을 중앙정부가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향후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런 예상들은 결국에는 저 멀리 있는 장기금리는 낮춰버리는 현상을 발생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금리는 올라가 버리고요, 장기금리는 안정이 돼요. 혹은 내려가게 되겠죠. 이 과정에서 금리는 역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대심리 영향입니다. 기업은 향후 경기 전망을 주의 깊게 보면서 회사의 경영 방침을 수립을 해요. 자, 보시면은 지금 내년에 대한 방침들이 쭉 나오고 있죠. 이때 경기 전망을 예의주시했는데 경기 침체가 예상돼. 그럼 어떻게 해요? 차입이나 장기 투자를 당연히 축소하겠죠. 이러한 차입과 장기 투자를 축소하게 되면 대출 시장에서 장기 자금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감소가 됩니다. 수요가 감소하면 장기 금리의 하락을 야기시킨다는 거죠. 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지금 짚어봤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역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적으로 미국은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시차는 좀 있었지만 통상 반년에서 한 2년 뒤 정도면 경기 침체가 찾아왔었고요. 선진국으로 일컬어지는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말해 뭐합니까? 이따 사례 들려드리겠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럼 우린 뭘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 장단기 금리가 언제 역전될지를 찾아보면 대비가 쉽게 되겠죠. 자,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은 지금 양적 완화, 돈 풀기를 줄이기 위해서 테이퍼링, 자산 매입 규모 축소라고 하죠. 150억 달러씩 지금 매달 하고 있었는데, 이 규모를 12월 FOMC에서는 300억 달러로 2배를 늘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내년 3월 정도면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FOMC 이번 12월 점도표인데, 점도표상에 보시는 것처럼 금리 인상을 3회 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0.75에서 이 구간이죠. 1% 수준의 기준금리가 미국은 지금 형성이 될 것으로, 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기준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시기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3차례나 금리 인상이 될 예정이니까 단기금리는 더 빠르게 오를 수밖에 없겠죠. 장기금리는 스테이하거나 결국 점진적으로 하향할 텐데, 그러다 보면 역전이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시기가 중요하죠. 그 시기는 내년 여름 정도로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장단기 금리 차는 1% 미만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역전은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보시는 게 장단기 금리 차이를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장단기 금리가 2014년도부터 최근까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2.5% 위로 차이가 났던 적도 있고, 최근에 코로나 직전에는 금리가 역전이 됐던 적도 있죠.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쭉 들으면서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잠시 역전이 되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돈 풀기, 무제한 양적 완화에 나서면서 금리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긴축의 시대가 돌입을 하면서 점차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곧 역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년 3월에 테이퍼링 완료가 되고요. 상반기에 한두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이 되면 여름 정도면 역전이 될 수 있다 라고 보는 근거가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가장 최근에 금리 역전됐던 게 이제 2019년 8월입니다. 이 구간이에요. 코로나 터지기 직전인데 이게 역전이 되고 한 7개월쯤 뒤에 코로나19 사태 터져갖고 금융시장이 삐요삐요 비상사태가 터졌던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야, 이거 너무 불가항력적인 전염병 아니었냐 하시겠죠. 자, 그렇다면 2006년, 여기 보이지 않지만 2006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장단기 금리는 미국에서 역전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2년 뒤에 다들 알고 계시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전 세계가 공황 사태에 빠졌어. 그리고 2000년 초까지 또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역전이 났었는데 미국 증시는 2000년 초에는 굉장히 또 여름까지는 버텨줬어요. 강세장이 펼쳐졌는데 그 당시에 국내 증시, 대한민국 증시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자마자 바로 떡락하는 모습이 그때그때 달라요. 국내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시차를 두고 국내 증시 역시 하락기가 찾아왔었다는 겁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체질은 과거보다 조금 더 강해진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가 그러다 보니까 역전이 되면 무조건적으로 즉시적으로 증시는 떡락할 것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나오는 상황도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만 경기 시그널을 우리가 거시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 시그널 자체로 볼 때는 위험 자산의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절대적으로 좋은 현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닌 만큼 준비를 미리미리 해놓고 있자. 자, 그래서 내년 증시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상중 하중이나 상고 하중 정도로 하반기가 조금 더 상반기보다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오늘 드린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예측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제 말이 틀릴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다만 상저하고 식으로 해갖고 지금 상황이 증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으니까 지금은 안 좋지만 내년 하반기에 오지 않을 미래니까 미리 좋아질 거야 라고 무조건적인 낙관을 하는 것보다는 올만한 여러가지 리스크들, 올만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대비를 하면서 이런 부분도 있다 라고 우리가 반드시 인지를 하자라는 부분에서 지금은 확 늘려가는 뭐 2배 3배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을 늘려가는 시장이긴 한데 지키면서 조금씩 늘려가는 투자가. 자,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나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는 계획일 뿐입니다. 이 계획대로 그대로 가서 우리가 대비를 잘할 수도 있겠지만 이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장단기 금리가 왜 변하는지, 그리고 그때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지 오늘 살펴봤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시그널이 판단이 된다면 우리는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고 현금 비중을 늘리면서 대비를 하자 라는 부분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들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평일 매일 아침 6시 50분에는 경제 라이브, 가장 빠른 뉴욕 증시, 부동산, 금융, 그리고 뭐 다 있어요. 오셔가지고 함께 하루의 정리를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